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휴머노이드 로봇,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언제 우리 집에서 사용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로봇공학자 박종원입니다. 요즘에 주위에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를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로봇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면은 사실 지금 보면 약간 우스꽝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보던 이제 어떤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여지던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중에 어떤 로봇들이 와서 이제 인류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이럴 거다 막 하던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로봇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떤가요? 요즘 주위에 로봇이 굉장히 많죠.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있는 로봇들은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뭐 음식점에 갔을 때 로봇들이 이제 서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청소하는 청소기 로봇이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듭니다. 그 로봇이란 무엇일까? 어떤 게 로봇일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로봇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정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로봇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많이 발전하다 보면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처럼 뭔가 나중에는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다들 옮겨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로봇들이 쓰러지는 장면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로봇들이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우스꽝스럽게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미국에서 열렸던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실제로 로봇들이 수년간 준비해서 온 것을 경영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이렇게 로봇들이 쓰러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사실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려면 이제 잘 걷고 잘 움직이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걷거나 움직임이 사람에 비해서 열등하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약 10여 년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로봇의 공학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이제 주위에서 다양한 종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술들이 그동안 개발이 되었기에 이렇게 로봇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많이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에 사실상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던 것 같은 이제 로봇 기술과 이제 AI 기술이 점차 통합이 되면서 굉장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상상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잘 훈련된 사람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이런 부품은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최적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습득하고 이제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었냐면,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그 부품이 필요로 한 최종적으로 이 부품이 필요로 한 강도와 무게, 이런 것들을 조건을 설정해 주면 그 사이의 과정을 예전에는 전문 지식을 가졌던 전문가들이 했던 부분을 이제는 AI가 대신해서 해결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보다 더 그 설계에 있어서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로봇을 개발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소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을 어떻게 하면 잘 구동시킬 수 있느냐,
혹은 로봇을 어떻게 하면 센싱을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센서와 구동기에 대한 기술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전만 해도 로봇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로봇은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구동기를 선정을 하고 그 구동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터, 드라이버, 뭐 컨트롤러, 그리고 이제 통신, 그리고 그 모터가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필요한 센서, 이런 것들을 각각 딱 일일이 다 선정을 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 나오는 모터 구동기들은 이런 것이 이미 다 하나의 모듈로 통합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원에 꽂고 컴퓨터 연결만 하면 바로 그 모터를 바로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제 학교에서 활용하는 그런 로봇 키트, 뭐 프로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모듈들을 간단하게 연결을 해서 컴퓨터 연결만 하게 되면 바로 로봇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기와 센서가 통합이 되어서 나옴으로 인해서 보다 예전에 비해서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로스라는 시스템이 매우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약 10여 년간에 걸쳐서 이 로스라는 시스템이 매우 대중화되어서 이제 로봇 개발자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로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로봇들을 개발할 때는 각각의 개발자들이 필요한 부분이나 소프트웨어를 각자 개발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로스 시스템으로 이제 엮이게 됨에 따라서 이 센서나 모터를 개발하는 쪽, 그리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의 표준화된 플랫폼 속에 이제 로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개발 속도들이 많이 빨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개발할 것이 드론이다, 혹은 뭐 로봇팔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에 이 센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가 쓰기에 훨씬 활용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빨라지고 쉬워지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잡한 로봇을 어떻게 제어하냐라는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자율주행차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언젠가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자율주행을 성공할 거다라고 했던 시기가 생각보다 점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사람이 일일이 예전에 다 디파인을 해서 코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자동차가 거기에 맞도록 하도록 하는 그 개발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엣지 케이스들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그러한 개발 기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어해야 될 그 구동기가 가장 심플한 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제 핸들이고요. 하나는 그 가속 페달입니다.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하나를 제어를 하고, 가속을 하든 감속을 하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통해서 속도를 제어하고, 다른 하나는 핸들에 꺾는 각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잘 제어를 하게 되면 자율주행차를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만 제어하는 자율주행차에서도 사실 제어를 하고 자율주행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자동차도 이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유도라고 하는 거는 이 구동기의 개수랑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작게는 12개에서 많게는 뭐 20개까지 되고요. 이런 사람 인체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대 후반, 뭐 28개, 많은 것들은 30개가 넘어가는 것들의 모터들을 구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개발하던 방식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이 어떤 조건문을 만들어서 개발할 경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개로봇이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고 잘 움직이느냐, 혹은 인핸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물체를 이런 로봇들이 잡고 마치 사람 손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모양과 각도를 바꾸는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일일이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이런 AI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대, 수백 대의 로봇들을 두고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 가장 잘 되는, 이런 알고리즘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풀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로봇의 개발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모바일 알로하라고 하는 장치가 되겠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이제, 2024년도에 작년에 최초로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개가 된 알고리즘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리를 한다거나, 뭐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은 사실 사람이 하기엔 너무너무 쉬운데 이것을 로봇이 하기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하거나 청소를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뭐 빗자루의 위치나 뭐 음식의 위치나 혹은 그 음식을 하기 위해서 잡았던 조리 도구의 위치들이 막 바뀌는데 로봇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서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하지만 모바일 알로와 이런 그 모방 학습의 개념이 많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모방 학습을 통해서 기존에 사람이 체득을 해서 내가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아는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로봇에게 일일이 알려주기는 어려웠던 이런 행동이나 학습들을 로봇에게 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로봇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내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뭐니 해도 요즘 가장 핫한 이제 GPT, 챗 GP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 GPT가 텍스트 기반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주고, 요즘에는 이제 멀티 모달로 넘어가서 이제 음성도 인식하고 카메라로 이제 배경을 인식해서 대화를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기존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컴퓨터로 뭔가 이제 로봇에게 시킬 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이 컴퓨터랑 같이 앉아서 옆에서 이런 작업을 해봐, 이런 것들을 수행해봐 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그걸 수행을 하고 그 자체를 사람이 보고 얘가 이 로봇이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 전체 로봇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엔지니어가 이 루프 안에서 같이 로봇과 같이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제 이 엔지니어가 그 자리를 이제 챗 GPT에게 넘겨주고 마치 엔지니어가 회사의 사장님이 된 것처럼 이제 챗 GPT에다가 일을 시키는 거죠. 자, 네가 만약에 이 로봇을 이제 조작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니? 라고 하면 이 챗 GPT가 거기에 대한 코드를 짜주고 그것을 로봇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엔지니어는 그걸 보고 있다가 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챗GPT에게다가 얘기를 해주면 그 라지 랭귀지 모델로 활용을 해서 챗GPT가 그 부분을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전에는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엔지니어가 로봇과 같이 같은 환경에서 계속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마치 그것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일을 시킬 수가 있게 됨에 따라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에게 드론을 띄워서 자 여기 있는 선반에 있는 것들을 보고 여기에서 어떤 뭐 물건을 찾아줘 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이런 드론이 어떻게 하면 비행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드론이 공중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제 GPT가 그 부분을 해결해 주게 됨에 따라서 개발 속도가 많이 빨라졌죠. 저도 여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만 해도 실제로 이제 그 교과서 같은 그 책을 텍스트북을 사다가 그것을 보고 제가 이해를 한 다음에 직접 컴퓨터에 넣어가면서 하나하나 프로그래밍을 배웠었는데 요즘 제가 지도하는 이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사실 그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떤 프로그래밍 하는 환경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을 얘기를 해주게 되면 GPT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을 대부분 해주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에러들도 GPT가 대부분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게 이제 로봇의 개발 속도를 좀 더 가속화하는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자, 그러면 이렇게 로봇의 개발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됨에 따라서 이제 많은 기업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려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더 많이 생길 텐데요.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고 어떤 로봇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 장면은 2024년에 이제 젠슨 황이 이런 개발자 회의에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때 마지막으로 로봇들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GPU를 잘 만드는 회사죠. 이렇게 GPU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엔비디아는 이 GPU를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이런 GPU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개발자들을 돕는 이런 생태계 환경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엔비디아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러한 여기 있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이러한 로봇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개발자 툴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개발자 툴을 제공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작 랩이나 이런 그런 시뮬레이터 같은 거를 막 개발해서 개발자들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이런 그 개발자들이 로봇을 개발하는 속도도 빨라진과 더불어서 실제로 저희도 실험실에서 개발하다 보면 이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리소스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픽 카드를 구입해야 되는 것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을 돕는 것과 더불어서 그와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개발 환경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루트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그루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이 마블 영화에서 그루트라는 캐릭터가 있는 거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블 영화에서 있는 그 그루트는 베이비 그루트에서 이제 점점점 실제로 식물이 자라고 커가면서 이제 다양한 더 힘도 세지고 그렇게 되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런 과정을 점점점 단순화시키고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리소스로 인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개발을 더 빨리 가속화하겠다는 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목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뮬레이터입니다. 엔비디아가 최초에 이제 이 회사가 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게임 엔진,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엔진과 더불어서 거기에 쓰이는 그래픽 카드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러한 기술이 이제 시뮬레이터를 만들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십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들이 실제 그런 가상의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어떤 움직임을 하고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엔비디아가 잘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잘하는 것이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로봇이 다양한 것들을 큰 무리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더불어서 실제로 있는 환경을 가상의 환경에 잘 만드는 데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환경과 거의 흡사한 가상 환경을 통해서 그 가상 환경에서 로봇이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해 본 다음에 이제 이 알고리즘을 실제 환경에도 적용해 볼 만하다 싶으면 실제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실제 환경에서 로봇을 운영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그 과정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을 엔비디아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방 학습인데요. 어떤 이제 사람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얼뜻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구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어떤 그런 자유도라 말씀드렸던 이런 조인트 개수도 다르고 실제로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매우 많습니다. 엔비디아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어떤 데모를 보여주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북을 치는 거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보여주면 그것을 로봇에 맞도록 해석을 해서 로봇의 몸에 맞게 그것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엔비디아가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피겨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에서 두 가지의 사례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책상에 어떤 컵이 있을 때 이 컵을 로봇이 그것을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어떤 물건을 들고 와서 그것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이렇게 내려놓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피겨라는 회사는 생긴 지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신생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특징은 챗 GPT를 만든 오픈AI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인공지능 LLM 모델을 이제 로봇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사람이 말을 통해서 야, 여기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이 컵을 보면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 로봇이 이 컵은 오른쪽에 트레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놓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면 로봇이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기존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진짜 로봇과 같은 이런 딱딱한 움직임 그리고 이제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이 회사는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이 회사가 요 장면을 이제 공개한 것이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넥스트 버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 버전의 피겨 2 버전에서는 그림과 같이 이제 대형 이제 그 자동차 회사와 같이 손을 잡아서 실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하면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사람이 하는 그런 작업들 중에 일부를 대체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피겨2 로봇이 어떤 부품들을 들고 이동을 해서 거기에다 놓으면 그 자동적으로 이제 장치가 내려와서 그것을 이제 조립하는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자동차 공장으로 이제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불과 일주일 전에 개발이 됐던 것을 이제 영상으로 제작한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이 두 대의 로봇이 협업을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영상에서는 각각의 로봇이 여러 대의 로봇이 작업은 하고 있지만 각각의 로봇이 자기 혼자서 자기 임무를 하되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여러 대의 로봇이 작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각각의 로봇은 협동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이 피겨라는 회사에서는 헬릭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해서 로봇들이 서로가 서로의 장면, 서로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유출을 해서 물건을 주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로봇이 여기에 뭐 문을 열고 있으면 다른 로봇이 거기에 물건을 넘겨줘서 거기에다가 올린다든지 이런 협동 작업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집안 내뿐만 아니라 이런 공장 같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협동해서 하는 협업 작업도 가능해질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빅테크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아마존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쿠팡처럼 이렇게 물류를 이제 담당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제 물류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아마존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제 DGC라는 로봇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회사가, 아마존과 같은 이런 큰 회사가 기존에 이런 다양한 뭐 컨베이어 벨트나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을 텐데 왜 이런 로봇이 필요하지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대형 그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 없고 거기에도 일단 로봇화 되어 있는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물건을 자동으로 상하체해주는 그런 로봇들이 이미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형 물류센터 말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물류센터나 혹은 가게 작은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류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서 다 로봇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타겟으로 하는 것은 그러한 곳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 디짓을 투입을 하여서 이 로봇이 사람 대신에 물건을 넣고 빼고 찾고 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티머스 로봇이 사실 이렇게 보면 앞서 보여드린 피겨와 그리고 이제 디짓 이런 이시란 로봇들을 촉발하게 한 그 계기가 된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옵티머스 로봇은 이제 테슬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로봇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개발한 로봇이 이제 2022년 9월 달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로봇이 개발되었을 때는 사실 반신반의하는 게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왜 이런 상태의 로봇을 공개를 할까라는 거였습니다. 보시면
로봇이 왜 필요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에서 이제 막 조립한 것 같은 로봇 형태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설픈 상태의 로봇을 테슬라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할 당시만 해도 저 로봇이 과연 뭐 제대로 걸을 수는 있을까?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넥스트 버전을 이제 2023년에 공개를 했고, 23년 말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이제, 옵티머스 버전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이제 초기 단계에는 매우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의 로봇이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로봇을 개발하면서 걷는 속도, 걸음걸이도 많이 변경을 하였고, 그린 것처럼 이제, 균형을 잡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봇에 쓰는 손이 되겠습니다. 손. 그 전까지에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개발이 되었지만 이 손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옵티머스처럼 실제로 사람 손과 유사한 패턴을 가진 이런 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환경에서 많이 쓰는 어떤 물건을 잡는다거나 이동한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람 손일 모양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 잘 잡기 위해서는 뭐 집게처럼 생긴 손가락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물건을 이렇게 흡착해서 잡는 경우에는 이제 흡착판이 달린 손을 쓰면 되니까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처럼 다양한 동작으로 할 수 있는 손가락을 갖기를 원했고 그림과 같이 이제 손에 이제 동영상에 나오는 있는 것처럼 이제 손에 각각 센서가 다 장착되어 있어서 사람처럼 자유롭게 물건을 잡고 옮길 수 있는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냐면 이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 로봇을 더 발전시켜서 실제로 가정에서 이제 옷을 갠다거나 혹은 공장에서 배터리를 이동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사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꿈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미래에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는 모든 이런 어떤 그런 자동차 공장에서 하는 일들이 다 이제 로봇으로 대체될 거라고 상상을 하고 최초에 이제 테슬라 공장을 지을 때 많은 대부분의 작업을 로봇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로봇 기술이 충분히 발전해 있지 않았고 대부분 산업용 제조용 로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전선을 연결한다거나 의자 시트를 넣고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섬세한 작업들을 로봇에게 다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로봇을 막 무리하게 투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테슬라 자체를 공장을 이제 망하게 할 뻔한 위기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일론 머스크는 방향을 선회해서 그러면 더 이상 로봇 기술로 다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일부 사람을 투입을 하고 로봇은 나중에 하자라고 이렇게 밀어넣었던 거죠. 그렇게 밀어놨던 것들을 이제 불과 4, 5년 후에 이렇게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통해서 이제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개된 영상에 보면 이렇게 옵티머스가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서 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여러 대 로봇이 동시에 어떤 지역을 같은 어떤 지역으로 같이 이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처럼 사람과 소통을 해서 나는 이런 음료를 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옵티머스가 마치 바텐더처럼 거기에서 들고 와서 음료를 따라주고 전달하고 혹은 카메라 같이 찍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V자를 같이 해서 로봇이 같이 이제 카메라도 찍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옵티머스의 목표는 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다재다능한 진짜 휴머노이드를 목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은 여러분들도 아마 동영상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로봇은 이제 파쿠르라고 해서 뭐 백덤블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집어 던지고 혹은 장애물을 넘는다거나 그런 것으로 유명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한 로봇인데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됨에 따라서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도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게 되고 이 차기 버전인 이제 전기식 타입의 이제 아틀라스 로봇으로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이제 세대가 바뀌게 된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이 걷는 게 보면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불편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이렇게 머리나 다리가 180도로 앞뒤로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는데 이 아틀라스 로봇은 180도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영상처럼 실제로 로봇이 앞과 뒤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구분이 없는 형태의 로봇이 되게 됨에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로봇을 통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이 로봇을 투입을 하여서 실제로 로봇으로 이제 사람이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이는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 커버 부품을 로봇이 들고 그것을 다른 쪽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주 단순한 작업부터 이 로봇이 배우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공장에 이제 로봇이 대신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을 단순한 워커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존에 이 회사가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운동 성능을 넘어서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보이는 그런 그림처럼 실제로 로봇이 백덤블링 하는 장면도 이렇게 구현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미국 쪽 기업들의 기술이고 미국 쪽 회사들이 그런 면에서 가장 앞서가 있지만 요즘에 이제 두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 미국이라면 두 번째로 가장 잘하는 곳은 어딜까라고 했으면 과거에는 대부분 일본을 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중국이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로봇은 유니트리에서 개발한 G1이라는 로봇이고요. 저도 이 로봇이 처음 공개된 게 이제 작년 5월 달에 학회에서 이 로봇을 처음 공개를 했는데 저도 그 현장에서 이 로봇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개발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되는 로봇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균형도 굉장히 잘 잡고 사람이 하는 뭐 음식을 만든다거나 뭐 납땜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도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1m 넘는 것을 이렇게 뛰어넘는다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로봇이 정말 잘하는 것은 뭐냐면 최신의 그런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로봇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 로봇은 실제로 다른 로봇들과 앞서 보여드린 다른 로봇들과 다른 장점이 뭐냐면 이 로봇의 가격은 불과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느껴지겠지만 이 로봇들, 아까 보여드린 이제 아틀라스나 이런 로봇들은 최소 수억 원 하는 로봇들인데 그에 비해서 이 로봇은 불과 2천만 원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다양한 환경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로봇이 이 G1이라는 로봇을 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이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이 로봇을 전 세계 여러 군데에 있는 이제 연구자들이 이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알고리즘을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춤추는 장면을 모션을 캡처해서 로봇에 넣어주게 되면 그것을 로봇이 스스로 재해석을 해서 균형을 찾으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춤을 역동적으로 추는 것은 기존에 어떠한 휴머노이드 로봇도 보여준 적이 없던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이 로봇이 쿵푸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쿵푸 기술. 그래서 쿵푸 기술을 가르쳐서 실제로 로봇이 균형을 잡고 이렇게 돌려차기를 하는 기술을 보여줬는데 사실 제가 로봇공학자로 느꼈던 어떤 느낌이 뭐였냐면 이 돌려차기 하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약간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도 이제 특이점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걷다가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반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대량 생산이 되고 그리고 대량 생산된 로봇들이 다양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차기 같이 사람도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이런 동작들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앞으로 훨씬 더 대중화가 되고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해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그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로봇도 있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디짓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원이라는 로봇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피닉스라는 로봇도 있고요. 다양한 로봇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약 10년 전에 이제 그 다파 로보틱 챌린지를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거기에서 이제 우승을 했던 그 챌린지에서 아까 많은 로봇들이 우스꽝스럽게 다 넘어졌지만 그런 것들을 다 겪어내고 결국 우승했던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카이스트 팀의 슈보 로봇이 우승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슈보 로봇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는 이렇게 가장 최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중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약 10여 년 동안 아쉽게도 많이 발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관련된 축적된 기술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로봇에 관심이 많고 과학과 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이런 다양하고 훌륭한 로봇들을 개발하게 됨에 따라서 로봇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로써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